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적자를 숨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채권단이 경영실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이 마산 로봇랜드의 새 사업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데 대해 창원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때린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업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적자를 숨겨왔다는 의혹이 일면서 채권단이 경영실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역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이 이번 주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조 원대 부실 의혹과 관련해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사가 지금 이제 대우조선이 거제도 쪽에 있어서 배 짓고 있는 거는 그런 다 이제 분석이 돼야 될 거고요. 해외에 있는 것도 자회사들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대우조선은 최근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적자가 드러나면서 2분기 영업 손실이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손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핵심 기자재를 수입하고 설계 변경이 잦은 해양 플랜트의 특성상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수년간 누적된 겁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해 적자 3조 원 가운데 절반인 1조 5천억 이상이 해양 플랜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대우조선의 사내외 협력사는 약 1,800여 곳. 유동성 위기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제 아래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이미 이런 과정을 겪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채권단 실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로봇랜드 재단이 얼마 전 마산 로봇랜드의 새 사업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는데요. 경상남도와 함께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됐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하려고 추진한 실시협약 개정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로봇랜드 재단이 선정한 민간 사업자가 사업 도중에 철수할 경우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철수할 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영업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나 창원시 재정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체를 더 찾아보든지 그 업체와 더 노력을 해보든지 해서 로봇랜드 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로 로봇랜드 재단의 사업을 위탁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맡는 형태. 때문에 창원시는 로봇랜드 재단이 협약 변경에 대해 제대로 협의도 않고 새 민간 사업자를 발표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봇랜드 재단은 새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창원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만하게 협의를 잘 되면은 최종 실시협약 체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 진행은 잘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시공자인 울트라 건설의 부도로 장기간 표류돼 온 로봇랜드 사업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학부모가 교사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등을 10여 차례 맞은 초등학교 2학년생.
다문화 가정의 피해 학부모는 이튿날 교감을 찾아가 서툰 한국말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라 해서 이제 힘이 없다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래 생각은 많이 했어. 현행법상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를 구성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흘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다는 교육적으로 신고는 아무리 그리 신고를 강요를 해도 당사자하고 회하고 사과하고. 다른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제서야 담임교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아직 이 학교 폭력 사안의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구성원들끼리 또는 학부모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건수는 2013년보다 10% 증가한 19,521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여전히 숨기기에 급급하고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얼마 전에 문을 연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족들로 구성된 이성자 화백 기념사업회가 미술관을 졸속 개관했다며 진주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동양적 색채 감각으로 전통미를 표현한 고 이성자 화백. 국내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유명한 이 화백은 고향 진주에 작품 370여 점을 기증했고 최근 그를 기리는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화백의 유족으로 구성된 기념사업회가 충분한 협의 없이 미술관 개관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진주시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성자 기념사업회는 관장과 학예 연구사 등 전문 인력이 없고 작품 전시와 보관에 문제가 있다며 진주시의 시설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와 대표 책임자 없이 개관을 하게 된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게 됐고요.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성자 기념사업회가 작품 반환 등 다른 의도가 있다며 미술관 건립은 기념사업회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관장 등 전문 인력 문제는 미술관을 운영하며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예사의 자문도 받고 또 미술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고 우리는 기념사업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 초기 논란을 딛고 전문성을 보완해 시민들의 열린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안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3D 프린터 14대가 설치돼 도면만 있으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한 이 기업도 수입에 의존하는 KTX 열차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립상의 문제라든지 또 형상의 디자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유지 보수의 어떤 그런 또 문제들이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해보고 제조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00여일째. 모두 33개 벤처기업 등이 49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상담도 18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창업 지원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들에게 홍보도 부족한 편입니다. 경남에 출범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벤처업체들 또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알리는 일들이 시급하고요. 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 요구도 많습니다. 투자나 R&D를 했을 때 금방 성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고 어떤 기술지도, 경영지도와 계속 뒤따라 줘야 됩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차 안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끓인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아침 9시 50분쯤 창원시 용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 배달을 하다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던 44살 친모 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얼굴과 상반신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도지사업의 공무원 골프대회가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예산으로 정례화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9월 5일 토요일 창녕 힐마루 골프장에서 공무원 36개 팀 144명이 참가하는 도지사업의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군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참가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정식 예산을 편성해 공무원 골프대회를 정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녕 우포늪 따오기 복원 개체 수가 모두 100마리에 육박하면서 올 연말에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경상남도는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올해 13쌍이 39마리를 부화해 2008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5마리가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우포 복원 현장에 관람장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2017년에는 번식한 따오기를 우포늪 주변에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요청한 창원 석동소사관 도로에 대한 추경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결소위원회는 최근 창원 석동소사관 도로공사비를 심의한 결과 경상남도가 요청한 106억 원에서 70억 원이 줄어든 36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0년부터 지방비 300억 원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동서통합 바이오 실용화 사업단이 오늘 경상대에서 출범식을 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단은 건강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의약품과 식품, 천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업단에는 경상대와 창원대, 인제대와 순천대가 참여하고 3년간 국비 5억 원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